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유식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초기 불교하고 아비달마 불교하고 중간까지 지금 했습니다. 유식은 이 이제 초기 불교, 아비달마 불교가 이제 초기 불교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비달마 불교죠. 기억 다 나죠? 예. 기억난다고 치고. 근데 이제 아비달마 불교가 정리는 잘 했는데, 이 정리라는 과정에서 이제 법을 실체화시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이제 어떤 사상적인 측면만 봤을 때, 수행이나 뭐 이런 신행 생활은 빼고, 그래서 이제 중간 사상이 공의 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비달마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좀 실체적인 오류, 법을 실체화하는, 법이 실제로 있다는 듯이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제 중간 사상이 등장을 해서 공사상, 공의 도리를 설명을 잘 한 게 이제 중간 사상입니다. 요 이제 유식은 뭐냐 하면, 뭐 쉽게 이야기하면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중간 사상이 아비달마 불교의 논리적인 허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공공공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허무주의에 빠진다. 소위 말하는 악견에 빠진다. 그래서 뭔가 좀 구체적인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유식, 뭔가 실체가 있는 그 무엇을 다루는 유식이라는 게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한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면 아비달마 불교가 그게 이제 법을 실체화했다는 문제는 있지만, 부처님 초기 불교를 체계화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 불교는 일종의 아비달마 불교와 중간 사상을 이렇게 발전적으로 개성해서 잘 합친, 잘 융합을 한 것이 유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불교 사상은 사실상 유식에서 완성이 돼요. 이 다음에 나오는 뭐 불성 사상, 뭐 열애성 사상이나 밀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한다기보다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더 체계화시키고 재구성하는 그런 쪽이고, 보통 이제 이야기하기는 유식이 불교의 어떤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불교의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식이 아비달마 불교와 중간을 다 수용을 하고 발전적으로 개성하고 있다. 그래서 체계는 아비달마 불교하고 비슷합니다. 유식이 체계가. 그래서 이제 흔히 구사8년 유식 3년이라는 말이 옛날에 했다고 그래요. 구사론이 이제 설일체 유부 쪽 상자부 불교 쪽에 있던 세친 스님이 그 대승불교로 전향하기 전에 그 소승불교의 아비달마 불교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이제 구사론. 구사론이 말하자면 이제 아비달마 불교 체계죠. 아비달마 불교 체계를 8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바탕으로 유식을 3년을 해야 이게 딱 이해가 된다. 옛날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는 유식은 아비달마 불교와 중간 사상을 결합을 한 거다. 아비달마 불교의 체계화, 틀에서 어떤 중간 사상의 정신, 그 공의 논리를 그 속에 잘 녹여 넣은 게 유식이다. 요렇게 아주 짧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역사적 맥락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유식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도 유식하면은 아레아식 이야기가 유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안이비설 신까지는 전오식이라고 그러죠. 전오식. 여기 이제 제6의식.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의식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아는 부분. 요 다음에 제7식, 말라식. 제8식, 아리아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무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요즘 현대 심리학으로 말하면 말라식부터는 무의식이에요. 이쪽은 의식. 우리가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무의식이 훨씬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식에서도 이 앞부분보다는 요 아래아식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순서도 처음에 이제 유식이라는 게 뭐냐?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식이 지향하는 목표하는 바가 뭐냐? 이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할 때하고는 접근 방식이 다르죠. 중간은 자기 독자적인 체계가 없죠. 아비달마 불교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중간은 특별한 체계가 없이. 근데 이제 유식은 아비달마 불교와 중간을 이렇게 발전적으로 융합하고 개성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의하는 바가 뭔지, 목표하는 바가 뭔지, 어떤 독자적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가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중간같이 뭔가 좀 뜬구름 잡는 느낌, 뭔가를 헤매는 느낌이 아니고, 이거는 좀 뭔가 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유식이 뭐냐, 정의 간단하게 알고, 유식이 지향하는 바, 목표,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유식에서 가장 중시하는 아레아식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식은 이제 우리 이런 인식활동, 마음의 작용이니까 유식에서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로 보는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로 해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 부분은 뭐라고 혹시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걸까요? 무의식에 해당하는 부분. 아비달마 불교에서. 아비달마 불교에서 무의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뭐 존재 지속심, 뭐 재생 연결심 그런 말 기억납니까? 저 뭡니까? 바왕가라고 기억납니까? 바왕가. 예,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바왕가 자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어요. 그죠? 바왕가는 인식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제 17찰나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왕가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이게 이제 인식작용을 하고 다시 바왕가로 돌아가느냐 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바왕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유식에서는 굳이 말하자면 요게 이제 그 무의식, 바왕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유식의 정의가 뭐냐? 한문으로 유식이라고 써놨잖아요. 오직, 식이란 알식자, 안다. 자, 우리가 식은 이제 마음인데, 마음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 심자를 쓸 수도 있고, 알식자를 쓸 수도 있고, 뜻의자를 쓸 수도 있고, 의, 식. 한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마음 심자로 쓸 때는 뭔가 어떤 그거를 좀 실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죠. 마음이 아프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심이라고 쓰면 좀 실체가 있는 느낌을 주고, 알식자를 쓰면 작용, 아는 작용, 보고 듣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이런 아는 작용 쪽을 강조하는 거고, 의자를 쓰면 좀 뭔가 의지, 의도, 행위 이런 실천적인 측면이 좀 강조가 되는 같은 마음인데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마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글자는 식이다. 왜냐?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유식은 아비달마 불교의 그 체계를 개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식에서 식은 아비달마 불교에서 정의한 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뭐냐? 아는 것. 이게 마음이다. 마음은 아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표현할 때 가장 마음의 정의에 근접하는 것은 알식장. 마음을 어떤 작용으로 보는 인식하고 지각하고 사고하고 하는 이런 작용의 측면을 좀 강조하는 알식자가 마음의 특징을 가장 잘 부각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마음이라는 뜻이죠. 풀어보면. 그러니까 오직 마음밖에 없다. 오직 마음밖에 없다가 유식이죠. 이게 이제 유식 사상의 핵심이죠. 중간 사상의 핵심은 왜 중간이냐? 양극단적인 사고를 떠나서 어떤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니까 중간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실론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고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비달마 중간 유식은 이어서 그냥 해야 되는데 중간에 좀 떨어지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중간은 모든 것을 이 있다 없다라는 식으로 나눠버리는 양극단의 경향을 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중도의 입장을 취한다. 해서 이제 중간이라고 했고 유식의 핵심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왔다. 이걸 강조하니까 이름 자체도 유식이라고 한 겁니다. 아비달마 불교가 그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체계화 시킬까 하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름 자체도 아비달마, 법에 대한 이름을 했듯이 유식도 핵심은 이 세상은 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왔다. 이게 유식의 핵심입니다. 그 설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어쨌든 마음이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는 보는 놈과 보여지는 대상으로 항상 나누어지더라. 그래서 객관과 주관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마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아레아식이니까 제8식, 아레아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것, 내지는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유식이라는 말을 풀이한 거예요. 오직 마음에서 다 만들어졌다. 이게 유식의 정의입니다. 이 말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아레아식이 있고, 아레아식에서 주관, 심리작용, 인식작용, 지각작용, 사고작용 같은 작용과 그 대상이 다 마음에서 나왔다. 요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인식작용은 그게 마음이지. 저게 뭐지? 아, 카메라구나. 이게 이제 인식작용 아닙니까? 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인식작용, 심리작용. 이게 당연히 마음이지. 근데 유식에서는 아, 카메라구나 하는 저것, 저 객관 대상도 마음이 만들었다. 누가? 아레아식이 요 카메라를 만들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슨 재주로 카메라를 만들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됩니다. 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마음이 이제 카메라를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내가 보는 작용을 하는 주체가 대상을 본다.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뭔가를 우리가 인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유식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 오직 마음이라는 말은 동시에 마음과 별개로 마음 밖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엇은
없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식은 유식무경의 준말입니다. 유식무경. 오직 마음일 뿐 경계, 저 대상은 없다. 마음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물질적인 그 무엇은 없다라는 거죠. 잘 납득은 안 되지만 일단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 봅시다. 유식은 유식무경으로 이해를 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당연히 마음이지만 보이는 대상도 내 안에 내 깊은 무의식이 만들었다는 말이죠. 이게 유식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그리고 저거는 없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없어. 무경.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꿈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식무경을 이제 어떤 논리로 이야기를 하느냐. 꿈속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불이 났어요. 집이 홀라당 타버렸어. 꿈속에서. 그러면 꿈속에서 나는 무섭고 두렵고 뜨겁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잠이 깼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아, 꿈이었구나.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불이 존재한다. 꿈속에서는 그 불은 실제한다. 꿈속에 내가 있을 때는 꿈을 꾸는 동안에는 꿈속의 불은 실제하는 거죠. 실제로 뜨겁고 무섭고 하니까.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불이 실제합니까? 안 하죠. 이런 논리로 이제 그거는 꿈 같은 거다. 꿈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현실, 여기가 꿈이다. 그럼 이 관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꿈이야.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현실에서 불이 났어. 당연히 무섭고 뜨겁고 두렵죠. 그런데 여기 이제 같은 논리잖아요. 이게 만약에 꿈이라면 지금 나는 요 현실이라는 꿈속에 있어서 불이 난 것을 진짜 불이 난 걸로 보이지만 어떤 이 현실을 벗어난 존재에게는 이 현실이라는 꿈에서 깬 존재가 볼 때는 불은 실제하는 게 아닌 거죠. 같은 논리를 그대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불을 보는 인식작용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 꿈과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도 불이 실제하지 않지만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은 실체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꿈속처럼. 이런 논리로 유식무경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논리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깨달은 사람에게는 현실의 세계도 꿈이다. 우리는 여기 현실의 세계에 있죠. 우리가 보기에 이 세계는 꿈의 세계, 실제하지 않는 세계야. 그래서 우리는 꿈에서 깨어난 사람. 여기 있는 이제 현실의 세계에서 깨달은 사람, 예를 들면 부처. 부처가 볼 때는 이 세계는 실제하지 않는 세계죠.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세계.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유식은 부처의 경계다.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현실에서 깨친, 꿈에서 깬, 현실이라는 꿈에서 깬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식무경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제가 오늘 초사하리라고 본문 때 이제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꿈을 꿀 때 우리가 꿈을 꿀 때 보면 자각몽이라는 게 있어요. 경험하신 적이 있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런 적이 있잖아요. 특히 뭐 가위 눌리고 할 때 깨야 되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잠에서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자각몽 같은 경우는 꿈이라는 걸 내가 알지만 그 꿈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건 실제 하는 거죠. 꿈인 줄은 알지만. 그럼 우리가 이 현실에 있어요. 아, 이 현실은 꿈과 같구나. 라는 우리가 뭐 건강경이나 이런 유식의 이야기를 보고 이해를 했어. 이거는 마치 우리가
현실이라는 꿈속에서 현실이라는 자각몽을 꾸는 거하고 똑같은 비유를 들 수가 있죠. 깨닫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자. 그래서 유식은 우리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부처의 경계에서 우리가 마치 꿈을 생각하듯이 부처의 현실에서 이 깨친 부처의 경지에서 바라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식의 목적은 나오죠. 제가 지금까지 유식의 정의에서 핵심이 그거잖아요. 내 밖에 무경, 오직 마음만 있고 대상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대상은 없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유식의 목적이죠. 외계의 사물과 자기 자신이 실제한다고 보는 착각을 없애는 거다. 이게 이 몸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한다는 구체적인 대상이죠.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 몸이 내라는 생각을 유신견, 이 몸이 내라는 유신, 이 몸이 내라는 견해. 그걸 말하는 거지. 내가 실제한다. 그 외계에 카메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없애는 것. 이거는 착각이다 하는 이야기. 이게 유식의 목적입니다. 정의 안에 목적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유식을 이해할 때 아비달마처럼 체계가 비슷해가지고 아비달마를 공부하는 그런 그냥 마음으로 쭉 하다 보면 뭐 유식 특별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저 카메라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유식의 핵심이고 목표입니다. 유식의 공부 목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자, 이 말을 이제 다시 하자면 이렇게 되는 객관 대상은 마음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유식의 목적이다. 이거는 내가 잘못된 인식을 하는 거다.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잘못된 인식에서 나오는 거다. 그냥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 그냥 생각만 고치면 되는데 모든 번뇌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그런 번뇌를 없애는 것이 또 유식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요건 뒤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내가 있다는 착각, 생각은 보통 이제 의식적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식에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말라식이라는 아레아식과 더불어서 제7식 말라식을 유식에서 처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레야식이 내라고 집착하는 마음. 이 제7 말라식이에요. 말라식도 같은 무의식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착을 한다. 말라식이라는 무의식이 아레아식이라는 무의식을 자기 자신이라 내라는 대상으로 여기고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라식이 가지는 아레아식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것. 그 다음에 아레아식도 이것이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이거를 고치자.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죠. 여기 이제 유식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의식적인 차원에서 제6 의식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제7 식인 말라식에서는 어떻게 하고 제8 아레아식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를 또 이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식이 저게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게 이제 전도된 생각.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 이 전도된 생각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거를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전도된 견해를 털어내고 있는 그대로 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디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말이 쉽지
그거는 나는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다 대할 거야. 이 말은 나는 깨달았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교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레아식의 어떤 그 오염된 부분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유식이 목표하는 바다. 그러면은 여기 목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전도된 견해로서 없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서 모든 번뇌가 나온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실은 저기에 카메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제,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카메라는 사실은 없는데 우리가 저 카메라가 진짜 저기에 있다, 실제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집착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잖아요. 나의 욕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욕심과 집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없는 거를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거기에서 집착이 나온다. 초기 불교식의 표현을 쓰면은 법공을 내가 깨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도 공하다라는 것을 깨치지 못해서 법이 실제로 있다. 저 사물이 실제로 있다. 같은 말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집착이 나오고 온갖 번뇌들이 나오는 거다. 그 생각만 우리가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이게 유식이 지향하는 바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 불교에서 좀 구체화되지 못했던 목표가 구체적으로 이제 유식에서는 구체적으로 깨닫는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전식득지, 식을 전환해서 지혜를 얻는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거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작용, 전도된 견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마음. 이게 이제 식이다 이거지. 굳이 유식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전환을 해서 이것을 지혜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보는 작용. 이 식, 잘못된 인식작용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 변형을 해서 진실을 진실 그대로 보는 작용이 지혜다. 그래서 유식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죠. 전식득지. 식을 전환해서 지혜로 변환시킨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유식의 정의에서 출발해가지고 유식의 목표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지금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고 있죠. 요거를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구체화시키는 과정만 하면 됩니다. 목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전식득지는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전오식, 의식, 제7 말라식, 제8 아리아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각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전오식은 이제 성소작지, 제6식은 묘관찰지, 제7 말라식은 평등성지, 아리아식은 대원경지로 바꿔야 된다.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 잘 묘사가 안 돼 있습니다. 이름 속에 그냥 말라식이 내가 있다고 집착하는 거니까 나와 남이 없는 평등한 마음을 가지는 거구나.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된 인식작용을 수행을 통해서 없애고 진실되게 보는 것. 그것이 유식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아레아식을 올바로 번역하면 대원경지로 우리가 이름을 하고 말라식은 평등성지라고 이름을 하고 제6의식은 묘관찰지라고 이름을 하고 전오식은 성소작지라고 이름을 한다.
요런 정도는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면 되죠. 그죠? 자, 지금까지는 유식의 정의와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유식의 특징이 아까 말했죠. 아레야식을 발견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니까 유식을 제창한 사람들이 유식 유가행파라고 요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요가 맞습니다. 뭐 하타 요가, 라자 요가. 그 요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사상이 유식입니다. 유식의 실천이 요가예요. 우리가 뭐 하타 요가, 라자 요가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요가는 본격적인 수행, 명상, 라자 요가를 하기 위해서 몸을 길들이는 사전 작업을 하타 요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는 요가는 요 이제 하타 요가를 말하는 거예요. 명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몸을 좀 길들이는 그런 어쨌든 이런 유식 유가행파에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발견한 게 제7 말라식과 제8 아레야식이다. 그래서 유식의 제일 큰 핵심은 이제 아레야식이 뭐냐? 요즘 말로 하면 무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알아냈냐? 논리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요가, 명상, 깊은 선정 체험 속에서 그 자기 어떤 정신에 대한 고도의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의 세계를 이제 탐험을 한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가 이러이러하더라 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한 게 아레야식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레야식 제8식 8번째 가장 깊은 무의식인데 이거는 크게 3가지 기능이 있더라. 첫 번째는 아레야식을 아레야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숙식이라고도 하고 일체종자식이라고도 한다. 요 이름이 이제 그 하는 기능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레야는 이거 이제 저장한다는 말. 모든 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모든 것은 아레야식에 저장된다. 그래서 제8식에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레야, 저장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을 저장한다. 자,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저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비달마 불교할 때 오온의 작용, 색, 수, 상, 행식, 오온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전 오식을 통해서 어떤 외부의 이제 그 대상들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망막으로 들어오는 이제 빛의 정보가 들어와요. 그죠? 색에 대한 정보, 색, 수, 상, 행식 할 때 색에 대한 정보가 망막으로 들어와. 그럼 이것이 망막에서는 이것을 전기신호로 바꾼단 말입니다. 기억납니까? 전기신호로 바꾸어서 이것을 이제 뇌로 보내죠. 그래서 가는 게 이제 시상하부에 무슨 피질, 하여튼 그런 쪽으로 시상 피질인가? 하여튼 그쪽으로 이제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전오식이죠. 전오식. 전오식이라는 게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카메라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한 찰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도 한 찰나, 75분의 1초 동안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안식은 그냥 뭔가가 있다 정도, 아주 짧게. 그것이 어떤 그 뇌활성화된 시각 정보와 관련된 뇌가 활성화된 부위가 이제 딱 뇌로 어떤 특정 부위에 전달이 된 거예요. 요게
안식입니다. 이게 안식. 요 안식에 대해서 안이 빚을 신의 의거는 전오식이 만든 식. 안이 빚을 안근 전오근이 만든 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의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아뷰달마 불교 강의한 걸 다시 보십시오. 전오식이 만든 식을 대상으로 해서 의근이 작동을 해요. 즉 의근은 내 머릿속에서 활성화된 뇌의 부위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 뭔가를 봤다. 그거를 캐치를 해서 이게 뭐지? 그 작업을 시작하는 게 이제 의식이 하는 일이죠. 이제 의근의 대상은 우리가 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전오근이 작업을 해서 만든 전오식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이전의 기억도 있고 그러면은 의근이 전오식과 그 이전의 기억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게 뭐지 해서 보니까 카메라구나. 그때 비로소 저기에 카메라가 있구나 하는 의식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온의 관점에서 우리가 뭔가를 아는 작용이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 카메라를 보고 저기 카메라가 있구나 라고 아는 작용을 지금 설명을 한 건데 그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꿈을 꿀 때 만약에 우리가 의식한 것만 의식이라는 말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의식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생략하고 의식한 것만 기억 속에 저장이 되느냐? 아니죠. 꿈을 꾸면 그럼 내가 깨어 있을 때 의식한 것만 나오면은 풍경이 덤성덤성 나와야 되겠죠. 내가 의식한 거 카메라, 저 시계, 그리고 나머지는 뿌옇게 처리되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꿈이 현실하고 똑같이 모든 풍경의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물론 똑같이는 안 나오지. 지 마음대로 이제 이 꿈을 꾸는 주체 지 마음대로 이제 막 변화를 시켜서 나오지만 똑같아. 현실하고 그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아레야식 무의식이죠. 아레야식도 식이다. 식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안다. 아는 작용이 식이에요. 그럼 아레야식도 식이니까 아는 작용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레야식도 인식작용을 한다는 거죠. 인식 대상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의식으로까지 못 가는 거죠. 의식화되지 않고 의식화되기 이전에 아레야식이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인식하고 지가 그냥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내가 카메라를 보는 동안 내 망막에는 카메라에 대한 정보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와요. 그 나머지 정보들은 아레야식이 지가 알아서 그냥 나도 모르게. 왜? 아레야식이니까. 아레야식은 무의식이니까. 지가 다 내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한 결과를 저장하는 게 아레야식이 하는 일이다. 그럼 우리가 전오식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이제 촉각으로 접촉한 그 모든 인식 활동, 그다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나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의식은 모르지만 무의식인 아레야식이 지가 다 저장을 한 거죠. 맞는 말이죠. 그건 우리가 꿈을 꾸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의식한 것만 기억한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꿈을 꾸면 안 되죠. 내가 의식한 거 카메라, 시계, 내가 딱 내 눈에 딱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본 거 몇 가지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흐릿하거나 없거나 뭐 아니면 내가 대충 상상으로 뭐 그리거나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꿈은 현실하고 똑같이 어쨌든 묘사가 된다. 이 말은 아레아식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내가 생각하고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저장이 된다. 그게 아레아식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행위한 결과를 저장하는 마음. 그거를 이제 현대 뇌과학에서는 어떤 활성화된 신경회로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거를 유식에서는 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종자라고 말하면 종자는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있는 고정된 실체로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 씨앗. 씨앗이 막 전기신호처럼 움직이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저거는 씨앗이라는 거는 저장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기신호로서 저장이 되는 거죠. 제가 아비달마 불교할 때 그렇게 말했죠. 우리 머릿속에는 뇌세포가 630억 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뇌세포가 가지고 있는 시냅스들은 또 뭐 860억 개인가 그렇고, 시냅스와 시냅스끼리가 11차원으로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데 그 경우의 수로 따지면은 산술 불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신경망의 활성화된 신경망의 경우의 수는 무한대라는 거죠. 무한대. 우리가 평생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모든 걸 다 뇌에다가 그 활성화된 신경회로를 집어넣어도 남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활성화된 신경회로로 저장을 한다고 하면 평소에는 뭐 예를 들면 뇌세포 A의 시냅스와 B의 시냅스와 C의 시냅스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뭐 카메라하고 기억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뇌세포는 항상 활성화되어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람의 뇌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할 때에도 신체의 영양의 20% 이상을 내가 써먹는다. 그게 뭐냐? 뇌는 활성화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 아주 미미하게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아레아식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폭류한다. 끊임없이 흐른다. 어떤 종자로서 마치 우리가 데이터를 이런 도서관에 책을 저장하듯이 딱 이렇게 고정되게 한 군데 딱 저장하는 게 아니고 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폭류한다. 왜? 실제로 우리의 뇌가 그렇게 하니까. 저장된 정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얘가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라는 표현보다는 뭐 업력 이런 표현, 에너지, 힘, 이렇게 종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종자라는 단어가 가지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안 그러면 이해가 힘들어요. 이 부분 꼭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졸리는 분들 잠 깨시고, 종자는 고정된 C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업력, 에너지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미미한 에너지다. 두 번째는 이제 이숙식이라고 나옵니다. 이숙식. 이 다르게, 그죠? 다를 이자, 성숙한다. 아레아식의 두 번째 기능은 이숙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요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숙은 과거, 여기 나오죠. 과거와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럼 그 행동은, 의식적인 행동은, 의식은 분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선악이 들어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의식은 그런 경향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 것들은 거의 선 또는 악이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지금 말했듯이 이렇게 저장이 될 때는 다르게 저장이 된다. 선도 악도 아닌 걸 뭐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그걸 무기라고 그래요. 무기. 선도 악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중립적인 무채색으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다르게 과거에 그것은 선 또는 악이었는데 저장이 될 때는 다르게 무기로 선도 악도 아닌 것으로 저장이 된다. 그게 이숙입니다. 이숙. 그래서 이전의 원인, 과거의 행위, 나중에 아리아식이 저장될 때 다르게 저장이 되더라. 무기로 저장이 되더라. 이게 이제 이숙의 기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선한 행동이 그대로 선한 종자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종자라는 표현을 써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종자는 에너지다, 힘이다, 내가 활성화된 신경회로를 말하는 거다 라는 다이나믹한 거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선 또는 악의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럼 이게 그대로 저장이 된다고 치자. 선한 사람은 계속 선하게 돼요. 그죠? 왜냐하면 선한 종자만 계속 심어지기 때문에 악한 종자나 무기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선한 행동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은 그럼 언제부터 이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한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악업을 해서 그 악업의 종자가 저장이 됐다고 치자.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악한 행동만 하고 악한 생각만 하고 변화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무기로 저장이 되면 과거에 내가 악업을 지었더라도 이게 현재는 무기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과보를 받는데 왜? 그것이 뭔가로 저장이 됐으니까 과보는 받으나 이 변화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무기로 되어 있으니까. 요 메커니즘은 뒤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좀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숙이 안 되면 어떤 실천적인 노력에 의한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숙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일체 종자식. 여기 이제 현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의 행동이 아레아식에 저장되는 것을 훈습이라고 그래요. 훈습. 마치 우리가 이게 훈제한다고 할 때, 훈제가 그거잖아요. 연어를 훈제하면은 창고 같은데 연어를 넣고 연기로 쫙 세가지고 연기가 서서히 스며드는 게 이제 훈제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습기가, 그 기운이 마치 그 연기가 스며들듯이 그렇게 아레아식에 스며든다. 종자 씨앗을 딱 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며든다. 해서 이거를 어떤 업이 아레아식에 저장되는 것을 훈습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반대로 아레아식에 저장된 종자가 그 이제 나의 이제 전오식과 의식과 칠식으로 나타날 때는 현행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훈습된 종자가 조건에 맞으면 그 아리아식을 제외한 7가지 식, 아니, 비설, 신의, 말라식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현행한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일체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리아식이다. 그럼 여기서 3가지가 나오죠. 2가지가 나오죠. 어떤 행동이 아리아식에 훈습되는 과정. 그죠? 그 다음에 종자가 전칠식으로 나타나는 과정. 요 이제 2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이제 아레아식. 요쪽이 이제 아레아식을 제외한 나머지 전칠식. 이걸 이제
아니 비설신이 플러스 의식을 말라식을 전칠식이라고 그래요. 편의상. 여기서 종자가 아래아식에 있던 종자가 나타나는 것을 종자생 현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칠식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래아식에 있던 종자가 드러나는 거고, 다음에 전칠식, 내가 전오식과 의식, 말라식으로 행한 활동이나 뭐 인식활동이든 어떤 몸을 하든 행위든 어쨌든 그거는 전칠식을 거쳐야지만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리아식에 이제 이렇게 그 훈습되는 과정을 현행이 훈 종자. 이 현재 내가 행하는 부분들이 종자로 훈습이 된다. 여기는 종자가 현행으로 생겨난다. 문제는 이 부분이죠. 종자생 종자. 제가 아까 말했죠. 도서관의 책처럼 종자가 그렇게 고정되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종자끼리 서로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변화를 하는 거죠. 그게 종자생 종자. 왜냐? 지금 우리가 종자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에너지, 뭐 업력 이런 걸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종자가 저장이 되면 창고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또 이것도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끝도 없이 순환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아레아식이 폭류한다. 끝도 없이 이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끝도 없이. 이 부분에서 그럼 요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식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전오식에서 바로 아레아식으로 저장되는 부분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무의식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찰나적인 순간에 안근을 통해서 들어온 그 정보들이 그냥 아레아식이 저장되는 것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현행훈 종자. 꼭 내가 저것은 카메라구나 라고 생각한 의식적으로 생각한 것만 저장되는 게 아니다. 요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레아식의 역할이 그냥 저장한다는 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유식을 이런 현대 뇌과학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보면 종자로 저장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개념인가 감이 안 와요. 근데 그거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인식활동과 그것이 이제 뇌에 저장되는 게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유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의 인격과 나의 성격을 만들고 그것이 나의 행동을 만들고 그런 행동이 또 내 안에 내 경험 속에 축적이 돼가지고 또 다음에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래서 유식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라는 사람이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쉬우니까 유식도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봐.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종자, 생종자. 그러니까 아레아식 내부가 마치 도서관에 책이 꽂혀 있어서 저장되듯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종자, 어떤 업력, 에너지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그랬죠. 여기 나오잖아요. 종자는 찰나찰나 변화하면서 다음 결과를 맺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생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 그럼 이게 현행이 되느냐? 조건이 맞으면 인연법에 따라서 연이 닿으면 인과 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연이 닿으면 여기 나오니 보존된 종자는 서로 인과 연이 되어서 먼저의 종자는 다음 시각 새로운 종자로 변천하면서 생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레아식 내에서 끊임없이 변화할 때 찰나찰나 변화할 때
앞에 종자가 다음 종자에 영향을 주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행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외부의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전칠식으로 현행, 밖으로, 아래아식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언제? 조건이 맞으면. 연이 닿으면. 그게 종자, 생종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언제 튀어나오느냐? 여기 나오지. 종자, 음력은 새로운 연을 만나면 즉시 칠전식의 활동과 육체의 새로운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언제? 연이 닿으면. 연이 닿으면. 종자로 있는 어떤 그 종자가 연이 조건이 맞으면 그것이 칠전식으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게 현재의 행동. 그리고 인간 주변에 나타난 새로운 상태. 자,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계속 유식을 보면 마음에 걸리는 게, 우리가 인식작용 보는 거 듣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현행할 때 말하자면은 뭐 저런 카메라나 이런 것들도 객관도 다 그렇게 현행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요 부분이 이제 이해가 힘든 겁니다. 근데 요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 이제 카메라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뇌는 오로지 내 안에 형성된 특정한 뇌 활성화 신호만 감지하는 거죠. 실제 저 무엇이 아니고. 그러죠? 왜냐하면 뇌는 이 머리뼈 속에 깜깜한 데 있어요. 당연히 머리뼈 밖에 저것을 볼 수가 없어. 마치 우리가 TV를 볼 때 TV 화면에 이제 막 뭐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 그 영상 기사가 카메라를 갖고 가서 현장에서 쫙 찍잖아. 찍어서 이거를 이제 뭐 중계국으로 송출을 하죠. 그거를 보내면 중계국에서 이거를 이제 전국으로 쫙 각 그 과정으로 그 영상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 뭐 지금 가자지구에 공습이 맞고 하는, 우리가 실제 가자지구에 가서 폭탄 터지는 현장에서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영상, 그 전기 신호만 보는 거지, 우리는. 그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활성화된 전기 신호만 감지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종자생 현행이라는 말이고, 이 말이 유식 무경, 그 대상은 없다라는 말이지. 내가 감지하는 것은 저 알 수 없는 불가지한 저 무엇이 아니고, 저 무엇에 관련된, 저 무엇과 연관된 어떤 뇌의 전기 신호만 뇌는 감지하는 거죠. 요 전기 신호는 당연히 식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거예요. 맞는 말이죠. 저 무언가를 마음이 만든 게 아니고, 내가 감지하는 내 안의 어떤 전기 신호, 저 무엇과 관련된 카메라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영상, 내 안의 그 영상만을 내는 감지하는 거죠. 그 영상은 당연히 마음이 만든 거죠. 그것은. 이 과정은 뇌과학에서는 의근이 전오식과 그 이전에 이제 의식의 대상을 볼 때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판단을 하는 과정은 대조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기억에 내가 저것을 봤어. 과거의 기억에 저것과 비슷한 게 뭔가를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카메라가 비슷하구나. 그래서 대조를 해서 저것은 카메라야 라고 개념화 시키는 거죠. 대조하는 거는 저 전기신호,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전기신호를 대조하는 거예요. 안식의 정보는 말 그대로 순수한 내가 보고 있는 저 무언가와 관련된
그 빛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화시킨 활성화된 뇌의 어떤 정보만 모여 있는 게 안식이고, 이것과 관련된 그 뇌세포 어딘가에 활성화되어 있는 카메라와 관련된 정보를 대조를 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내가 대조를 해서 보는 것은 이거냐 이거냐 요거죠. 요거를 갖고 와서 아 카메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의식이 이제 저장될 때 묻어 들어간 번뇌나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막 묻어 들어가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치우쳐서 뭐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아래아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저장했던 내 활성화된 정보들을 무의식적으로 대조를 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종자생 현행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의식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게. 그 다음에 현행훈 종자는 반대죠. 실제로 이제 어떤 정신적인 행위, 인식활동, 이런 행위를 할 때 그것은 아까 말한 종자생 현행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훈수부의 과정을 통해서 아래아식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죠? 결과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아래아식 내에 종자로, 업력으로, 어떤 하나의 내 활성화된 에너지로, 이거를 내가 의식화된 영역에서 될 수도 있고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될 수도 있고 저장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현행훈 종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결국 이 과정이 인과응보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있으면 이러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야기한 종자생 종자, 종자생 종자, 종자생 현행, 현행훈 종자, 이 세 가지 과정이 무시무종으로 끊임없이 어떤 순환하는 이 과정이 결국은 인과응보의 과정이다. 인과 가가 서로 응해서 어떤 과보가 나오는 그런 거다. 이것이 확장되면 윤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인과는 찰나찰나 현재 생활 속에서 인과 가가 성립되고 전개된다. 그죠? 두 번째가 찰나찰나 업력이 조성되고 동시에 과보를 받고 또 이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래아식 내에 종자가 되어서 저장이 된다. 그리고 다음 찰나의 지식과 습관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초래한다. 그래서 종자생 종자, 종자생 현행, 현행훈 종자, 이 과정이 끊임없이 마치 흘러가는 물처럼 반복이 된다. 이거를 이제 아래아식이 폭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정되어 있고 정지되어 있는 그런 경향성을 머릿속에 가지면 안 되고, 어떤 업력, 에너지, 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습기라고 하는 것은 종자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종자라고 말하면 너무나 좀 실체화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죠? 뭔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뭐 좀 실체화된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습기라고 말하면 기운인데, 어떤 기운? 좀 내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뭔가 새겨지는 그런 기운, 훈습된 기운, 이게 습기입니다. 종자와 습기는 같은 말이에요. 습기라고 말을 하면 종자의 그 내용, 종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측면이 강하고, 종자라고 말할 때 이것이 저장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할 때는 종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습기의 종류에 보면은 명언 습기가 있고 아집 습기가 있다. 이 말은
명은 종자라고도 말할 수 있죠. 습기와 종자는 같은 말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명은 종자. 그지? 아집 습기도 마찬가지로 아집 종자라고도 말할 수 있죠. 명은 습기, 언어에 의해서 축적된 관념이나 가치관. 즉 우리가 훈습을 할 때 제6 의식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언어가 개입이 되는 거죠. 필연적으로. 의식화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언어로 표현한다. 뭐 굳이 뭐 글로 쓰고 말을 안 하더라도 언어로서 뭔가를 구성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오온에서 색, 수, 상, 행, 식 할 때 오온에서 이제 이 상온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온이 이제 뭔가를 보고 수온은 색온은 그겁니다. 안식 같은 거, 안식. 그러니까 실제로 밖에 있는 저 카메라, 저 실체화된 거 무엇이 아니고 우리 뇌 속에 저 카메라와 관련된 전기 신호, 문과적인 표현을 쓰면 영상, 우리 안에 영상. 요게 이제 굳이 말하자면 색온이 해당하는 거고 수온은 이 색온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느낌이 먼저 발생한다. 무섭다, 뭐 놀랐다, 두렵다 이런 느낌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아 카메라구나. 만약에 저기에 호랑이가 있다. 그럼 색온은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호랑이의 영상. 정확하게 말하면 호랑이와 관련된 내 활성화된 전기신호. 수온은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오는 무서운 느낌. 상온은 아 호랑이네. 행온은 도망가야지. 식온은 이거를 합쳐서 아이고 무서워라. 호랑이네. 도망가야지. 라고 이거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만들면 이게 이제 식온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오온입니다. 이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 명언습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의 영역에 들어온 것들은 무조건 말로 재구성이 된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표의 명언과 현경 명언이 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단어로 카메라, 시계 표현할 수 있는 것. 요거는 어떤 이미지 같은 거 잘못 썼네. 없는인데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힘든 이미지, 영상, 어떤 인상 그런 것들이 이제 현경 명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요 이숙습기는 업종자라고 되어 있죠. 명언종자 중에서 이게 선 또는 악 한쪽으로 확실하게 물들어진 경우를 이숙습기다. 왜 이숙습기라고 말을 하냐? 이숙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다르게 저장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숙습기라는 업종자라는 표현을 쓴다. 요거는 이제 아마 말라식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요 부분. 구생아집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말라식 차원에서 아래아식을 대상으로 해서 가지는 것. 요거는 이제 제6의식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자의식, 뭐 자기 정체성,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요거 이제 뭐 뇌과학에서 말하는 서사적인 나, 뭐 체화된 나,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서사적인 나는 나의 기억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기억은 다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스토리예요. 내가 주인공이거나 내가 그 상황을 구술을 하고 있거나 하다못해 그냥 아무것도 사람 없는 풍경만 보더라도 그 풍경을 내가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나에 관련된 모든 기억은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기억들이 저장이 됐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그놈이 나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가진다.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나레이티브 에고, 서사적인 나. 그 다음에 체화된 나는 이 서사적인 나만 있으면 좀 곤란한 게
이 몸뚱아리가 내라는, 여기 지금 있는 이 몸뚱아리가 내라는 생각이 있어야 요게 이제 체화된 나인데, 요 나하고 서사적인 나가 결합이 되면 명실상부한 나라는 게 생기는 거죠. 요거는 그런 거죠. 이제 만약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주 공간에, 암흑 같은 우주 공간에,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없죠. 아, 저것은 카메라고 카메라를 보는 이게 내구나. 저거는 시계고 시계를 보는 이게 내구나. 나는 여기 있고 시계는 저기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면서 인식하면서 내라는 이 몸뚱아리가 내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니까 아까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체화된 내라는 개념이 생기기가 아주 힘들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분별 아집에 포함되는 거겠죠. 자아가 집착한 행위가 축적되는 습기. 종자는 이런 종류가 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인과응보에 관련된 것들이 보면 이숙무기종자와 이숙습기종자, 업종자와 이숙무기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요거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이숙식 할 때 과거에 행한 선 또는 악의 행위가 저장이 될 때는 뭐로 저장이 된다? 선도 악도 아닌 무기로 저장된다 그랬어요. 이게 이숙무기종자. 얘는 무기예요. 어떤 특정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로서 이 이숙무기종자는 그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뭔가가 연이 닿아서 작용을 해줘야 얘가 뭔가 변화를 하는데 혼자서는 못한다. 왜? 무기니까. 그래서 무엇이 이 친구를 자극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움직이게 변화하게 하느냐? 전육식의 업력이다. 전육식은 그 아까 말했죠. 얘는 어떤 경향성이 확실하다. 선 또는 악.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그래서 이 전육식의 업력이 뭡니까? 종자. 전육식의 심은 종자가 이숙무기 종자에 연이 돼가지고 이것이 선 또는 악의 그 무언가로 현행할 수 있게,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종자가 그냥 현행하고 훈습하는 게 아니고 이숙무기 종자가 전육식이 연이 돼가지고 이것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어떤 선 또는 악으로 현행을 하는 거죠. 여러 종자가 관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숙습기가 이제 업종자, 전육식이 만든 종자, 선 또는 악의 어떤 그런 경향성을 가지는 친구. 이 친구가 활동을 하면서 이 친구는 정상연 종자가 된다. 조건으로 작용을 한다. 무엇에? 이숙무기 종자의 조건으로 작용을 한다 이거지. 조건으로. 그래서 정상연 종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숙무기 종자에게 힘이 되고 업력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친구는 업력이 분명하다. 그래서 분별훈습 종자라고 이야기한다. 분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좋아, 이건 나빠. 분별심이 강하다. 그래서 선악의 훈습력이 강하다. 그래서 얘는 이숙습기라고 이야기한다. 기존의 업력을 도와서 이숙, 다른 결과와 과보를 맺도록 해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과응보가 끊임없이 무시무정으로 순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자가 현행하고 또 훈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자가 서로 관계를 인과연을 맺으면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업종자죠. 업종자가 이숙무기 종자의 업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하면은 착한 일을 하면은 좋은 값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나쁜 값을 받는다가 이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유식이 발견한 가장 큰 성과가 이제 아레아식이라는 것. 아레아식은 뭔가 저장하는 마음이다. 이 저장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숙, 다르게 무기로 저장을 한다. 이걸 현행을 할 때는 또 여러 종자들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떤 특정한 어떤 선악의 방향으로 이것이 현행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리아식에 저장되는 그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우리가 무의식의 영역이 훨씬 더 넓으니까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를 보고 그것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고 그 나중에 또 다시 뭔가를 볼 때 그 정보가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무의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리아식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폭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서구에서 무의식을 발견한 게 19세기란 말입니다. 그죠? 프로이트가 나오면서 무의식이라는 영역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인도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유식이 등장한 게 뭐 한 300년, 400년, 500년 이때니까 거의 지금부터 뭐 한 1500년 전에 무의식이라는 그런 게 있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미 그때 이야기를 했다. 대단한 거죠. 그런 거 보면.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 좀 아비달마 불교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뭐 인식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현량, 비량, 안일비자, 비량. 우리가 뭔가를 인식을 할 때는 이 세 종류 중에 하나로 보통 우리가 뭔가를 인식을 한다. 아, 저게 뭐구나 라고 이제 뭔가를 보고 느낌이 올 때, 현량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거는 이 세 가지 중에 뭘까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것. 굳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의식적으로 접하는 것은 세 가지 중에 안일비자는 아닐 것이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비교할 때 비량. 이 우리가 주로 일상적으로 접하는 거. 아, 저거는 카메라, 책상, 커피, 뭐 날씨가 좋네,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비교할 때 비량이죠. 이런 것들은 이 비량을 하려면 먼저 현량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전오식이 재료가 돼가지고 의건이 이 전오식을 대상으로 삼아서 기존의 기억 속에 있던 그 비슷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비교, 대조, 조사해서 아, 이것은 무엇이다 결정을 하는 거죠. 카메라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카메라라고 하는 이름이 언어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름이 없죠. 말 그대로 그냥 뭔가. 그래서 이제 현량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된 표현이죠. 붉은 장미를 감각한 순간의 인식,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뭔가를 또 뭔가라는 말도 쓰면 안 되죠. 어쨌든 근데 하여튼 표현을 해야 되니까 뭔가로 가칭, 가설, 뭔가를 감각한 순간의 인식. 전 오식 중에서 안식으로 치면은 이제 한 찰나 동안에 망막으로 저 뭔가에 대한 그 빛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그 빛 정보를 전기신호로 바꾸어서 그것이 이제 뭐 시상하고 어떤 피질로
어떤 특정 부위로 전달이 돼가 그 부위가 활성화됐어. 그때 그 한 찰나 75분의 1초 이게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도 못하죠. 사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거의 인식할 수 없는 지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75분 1초 잠깐 동안 휙 뭔가가 지나간 느낌 정도. 75분의 1초니까 아주 짧죠. 한 찰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판단하기 이전, 생각하기 이전의 경험, 접촉한 것. 전오식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전오식. 아니, 비설, 신, 식. 5가지. 요게 이제 혈량입니다. 여기 전오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이제 의식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죠. 선정에 들었을 때의 의식이 이제 이런 식의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전오식과 아래아식이 바로 이제 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아식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죠? 전오식 차원에서 바로 그냥 저장이 되고, 우리가 왜 아비달마 불교에서 17찰나설 기억납니까? 하나 아직 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려면은 17번의 심찰나를 거쳐야 된다.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안식이든 뭐든 작동하는 경우 한 번이 되는 거죠. 그 여기 이제 아레아식은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방황가가 동요하는 방황가, 뭐 흔들리는 방황가, 끊어지는 방황가 3찰나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뭡니까? 오문전향 나오고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래야식이 이제 그렇게 일단은 관여를 하기는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혈량, 비량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아, 장미구나. 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언어를 부여하는 거죠.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언어에 의해서 지각되는 단계. 같은 말이죠. 개념적 사고. 요게 이제 사물을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류를 범한다. 그러니까 실제 무언가하고 의식화된 비량으로서 판단된 카메라라고 하는 것하고가 일치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또 일치할 수도 없고. 유식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일수사견. 물을 보고 사람은 물이라고 그러고, 아기는 피고름이라고 그러고, 물고기는 자기가 사는 집이라고 그러고, 천상에 있는 천신들은 이게 법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땅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물인데 그 무엇인데, 우리가 볼 때는 물이지만 그 무엇이지? 왜 다르냐 하면은 인식하는 보는 주체가 다른 거죠. 그죠? 천신이라는 주체가 볼 때는 그 무엇이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천신의 망막에는 그것이 똑같은 상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판단을 할 때는, 비량으로서 판단될 때는 천신의 내구조 속에서 이것은 보배의 그 보배와 보석이 가득 찬 땅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뇌에 똑같은 정보가 들어왔는데 정보 자체는 똑같죠. 그 무언가. 사람의 뇌에서는 그것을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막 찾아보고 물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영상이 그 지점부터 달라지는 거죠. 영상이. 그죠? 물론 이 혈량도 보는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죠. 예를 들면 사람은 빛을 통해서 뭔가를 보는데 박쥐는 초음파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맺히는 상이 다르겠죠.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보다는 요 비량으로서 차이가 벌어지는 게 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부여되면 그때는 이제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기는 피고름이라고 이제 아기 세계에서는 피고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피고름이에요. 우리가 물을 보고 저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거를 물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물이잖아요. 그냥.
여기에서부터 이 오류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안일비자는 장미인데 조사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모란으로 잘못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안일비장. 예를 들면 길을 가는데 밤중에 길을 가는데 발 아래 뱀이 있어.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놀래라 해서 멀찌감치 물러서서 자세히 보니까 막대기야. 이제 뱀은 우리가 잘못 인식한 거죠. 그런 게 이제 비량입니다. 안일비자 비량, 비교할 비자를 보면 막대기는 이제 비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잘못 보는 거, 저 비량, 장미인데 모란으로 착각하는 게 이제 비량인데 이 착각 중에 근원적인 착각이 있다. 자아집착 의식이다. 요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악견, 유신견, 서사적인 자아, 체화된 자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제6의식에서는 자의식을 형성을 하고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잘 가다듬으면 약화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말라식 차원에서 진행되는 아래아식을 내라고 인식하는 이 과정은 말라식도 무의식이고 아래아식도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힘들죠. 이 자의식은 아주 뿌리 깊은 자의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활동을 계속하고 깊고 강하게 자기 집착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책 같은 데 보면 이제 이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인간도 식탐이 있다. 식물인간도 의식은 사라졌지만 무의식은 일부든 어느 정도는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제 식탐, 내가 있다는 근원적인 집착의식 때문에 식물인간도 식욕이 발동을 한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내라는 게 있다는 건 착각이구나.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은 요 네 가지 이제 아치, 아견, 아만, 아에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제가 아까 말한 현대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서사적인 자의식이나 체화된 자의식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본능적인 차원에서 자기에 대한 집착,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집착, 내가 잘났다는 생각 이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있는 거다. 이게 무의식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는 본능적인 거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인식하는 과정을 유식에서 쓰는 용어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견분, 상분, 자정분, 정자정분 이런 표현을 유식에서는 쓴다는 게 용어를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견분은 보는 게 주관, 보는 것. 상분은 보이는 대상, 보이는 대상. 유식이 핵심은 이거죠. 견분이 아니고 상분도 아래야식이 만들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저기 내 밖에 실제하는 저 무언가가 실제하기는 하죠. 근데 그게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지. 불가지론. 저게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저 뭔가가 있는 건 맞는데, 저게 뭔지는 몰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저 무언가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도 부여하고, 좋다, 나쁘다 판단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아래야식이 만든 거죠. 왜 이게 상분도 마음이 만든 거죠. 저 무언가를 만든 게 아니고. 자정분은 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래야식이 견분과 뭔가를 대상을 보고 견분과 상분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상태도 자정분이고 나누고 나서 내가 카메라를 보고 있구나. 저게 카메라구나. 라고 하는 이
인식작용을 내가 자각을 하는 것. 카메라가 맞아. 하는 게 이제 자정분. 정자정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메타인지, 인식하는 작용 그 자체를 인지하는 거죠. 인지작용을 인지하는 거. 메타인지. 명상이 메타인지입니다. 화두가 메타인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화두 참선하고 명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핵심은 메타인지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메타인지. 인지작용 자체를 인지하는 게 메타. 이게 이제 정자정분이죠. 근데 이런 논리로 가면, 그럼 정자정분을 또 인지하는 메타인지가 있고, 그죠? 끝없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정자정분을 확인하는 것은 앞에 자정분이다. 내가, 이게 정자정분 그 활동을 하는 그 작용 자체도 견분과 상분으로 간주해서 카메라를 보고 있구나 하고 하니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역시 견분과 상분으로 나누는 인식활동으로 간주를 해서 정자정분을 판단하는 그 자체를 계속 무한하게 이렇게 그 순환고리로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선에서 자정분에서 끝내버리는 거죠. 자정분을 정자정분이 인지하고 정자정분을 자정분이 인지하고 이렇게 그냥 끝을 내버리는 거죠. 안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제 나눈다. 견분, 상분, 자정분, 정자정분 이렇게 나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명상, 화두참선은 위파사나 수행, 사마타 수행은 결국은 요 메타인지의 능력, 정자정분의 힘을 키우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을 좀 더 다시 이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인식 과정을 정리를 하자. 요 이제 뱀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밤에 눈앞에 뱀이 나타났어.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갔다가 그래도 가던 길을 가야 되니까 다시 자세히 보니까 막대기였네. 내가 막대기인데 뱀으로 잘못 봤네. 그리고 뱀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무섭고 놀랐는데 막대기라고 확인하니까 그런 두려워하고 겁나고 놀라운 마음이 사라졌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뱀을 보는가? 왜 뱀을 보는가? 뱀은 잘못 인식하는 거죠. 잘못 인식하는 거. 기본적으로는 그 아까 말했듯이 저 뭔가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자체의 영상만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근본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어긋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게 근본적인 출발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 말 하잖아요. 정상적인 인식, 막대기라고 볼 때도 막대기를 보는 게 아니고 저 뭔가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봅니까? 막대기라고 내가 이름을 붙인 내 활성화 영역을 의근이 감지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저 뭔가를 보는 게 아니고 단지 막대기라고 할 때는 이거를 좀 조사 대조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한 거고 뱀이라고 했을 때는 착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 말이 불가지하다. 저 뭔가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 그렇죠. 단지 유사한 모습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러면 저것을 있는 그대로를 내가 관찰을 하고 싶다. 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내의 의근과 저 뭔가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죠? 중간에 어떤 도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카메라든 현미경이든 우리의 눈이든 뭐 귀든 뭔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의근이 감지할 수 있는 전기신호로 바뀌어야 돼. 전기신호로. 그러니까 우리는 저 뭔가를 있는 그대로를 파악하는 것은 이런 구조상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뭔가가 있는 것은 확실해. 왜?
뇌 안에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고 의근이 그것을 감지를 한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거죠. 요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의타기성. 인식작용은 아무것도 없이 혼자 생기는 게 아니고 뭔가에 의지해가지고 생긴다. 우리가 말하는 대상에 의지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 왜 뱀을 보는가? 우리의 인식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거기에서 출발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뱀과 막대기의 출처는 어디냐? 아까 이야기했죠. 현실의 막대기, 뱀이라는 이런 것들 다 유식의 용어를 쓰면 견분입니까? 상분입니까? 상분이죠, 상분. 견분은 내가 보는 작용, 상분은 내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저기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카메라, 내 눈에 보이는 이 시계. 내가 시계를 보고 있구나. 내가 카메라를 보고 있구나 하는 보는 이 나 말고 내 눈에 보이는 이 시계, 즉 카메라도 다 뭐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이게 뭡니까? 일체유심조잖아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서 오직 마음밖에 없다. 유식. 네 글자로 하면 유식, 무경. 두 글자로 하면 유식. 다섯 글자로 하면 일체, 유심, 조.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 요 주변, 카메라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등등, 이게 이제 기세관입니다. 자연. 기세관. 기세관이라고 말을 해요. 다음에 내 이 몸뚱아리, 이런 것들도 다 아레아식이 만들었다 하는 말이 맞죠. 전오식의 작업 활동에 의해서 전오식하고 아레아식하고 다이렉트로 서로 막 작업을 해가지고 찰나순간에 저장되고 현행하고 분석되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특정하게 활성화된 내 전기신호라고 말하면 사실은 느낌이 팍 오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저게 내가 저거를 만든 것 같고 막 그렇죠. 제가 옛날에 처음 출가해가지고 강원에서 유식 배울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체 유심조라는데 저 산을 내가 만들었냐? 나는 만든 기억이 없다. 근데 왜 자꾸 내보고 만들었다고 그러냐? 따졌거든요. 맞는 말이잖아. 나는 저 산을 만든 적이 없는데. 그죠? 근데 자꾸 만들었다고 그러잖아. 그럼 저 산은 그럼 내가 만든 거냐? 내 옆에 도반 스님이 만든 거냐? 저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저거. 하고 내가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강주 스님이 대답을 잘 못했어요. 제가 대답이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까.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심리, 무의식의 부분은 계속 이야기하죠. 인식으로 캐치할 수 없으니까 무의식이에요. 의식이 없다가 아니고 의식이 작동할 수 없는 영역. 그래서 무의식입니다. 의식이 없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의식이 커버할 수 없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당연히 의식이 커버할 수 없으니까 의식할 수 없다가 되죠. 이 의식이라는 말을 일상적인 언어의 의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뭐로 이해해야 됩니까? 제6식의 의식으로 이해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요 말 나오죠. 이것은 막대기다 라고 의식할 때 막대기는 제6 의식이 만들어낸 영상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유식 삼성이라고 유명한, 요거는 이제 불교 이제 기초교리 할 때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의타기성, 병계소집성, 원성실성. 의타기성은 여기 나오죠. 인연에 의해서 말이 어려운데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인지하는 작용, 내가 인지하는 행위, 인식하는 행위, 그 뭔가는 내가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계 소집성은 말이 어려운데, 병계 소집성. 의탁이성은 딱 보면 뭔 말인지 알잖아요.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생기는 게 아니고 뭔가를 보고 아, 저기 카메라가 있구나. 내지는 뭔가에 접촉해서 무서워라.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의지해서 생긴다. 그런데 이 병계 소집성은 그것이 언어가 개입이 되면 제6식에서 의식은 필연적으로 분별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언어화 시키는데 언어가 개입될 때는 이것이 뭡니까? 사고된 성질. 이것은 무엇이다? 언어화되고 개념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아까 말했죠. 어떤 오류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일수사견 아까 이야기했죠. 일수사견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화 시키면 그때는 이미 어떤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거기서 고통이 나온다. 이것도 이제 말을 원성실성, 두루 원만하게 진실하다. 이게 진리다. 불교에서 말하면 진여, 같은 말입니다. 진여, 원성실성, 공성, 연기, 연기실상, 법계, 같은 말이에요. 말을 이제 유식에서는 원성실성,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그래서 굳이 진여는 중간에서 말하듯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지는 대립 상태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멸한 상태가 원성실성이다. 유식에서는 이렇게 의탁이성,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신활동, 의식활동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의식활동하면은 제6의식에 국한되니까 그냥 정신활동, 인지하고 인식하고 사고하는 이런 의식활동. 병계 소집성은 그 중에서 이제 개념화시키는 거, 언어화시키는 거. 원성실성은 이런 언어화시키면서 필연적으로 주관과 객관적으로 나누는 이런 것들을 극복한, 소멸하는 상태를 원성실성. 요 말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혹한 세계는 정신작용에 병계 소집성이 물들어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아, 카메라네. 아이고 무서워라. 저 차 나도 가지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언어하고 개념하고 사물하면서 나는 여기 있고 저기에는 카메라가 실제로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 카메라를 가지고 싶어. 카메라를 가지지 못한 내 인생은 불행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온갖 번뇌를 만들어내는 거죠. 의탁이성은 깨달았건 깨달았지 못하건 정신작용 자체는 똑같죠. 부처님도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라고 그러죠.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저거를 보고 부처님만의 말을 하진 않겠죠. 언어를. 그죠? 의탁이성은 기본으로 똑같이 작용을 하는데 그 위에 병계 소집성, 언어화시키고 사물화해서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는 이원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그 병계 소집성으로 물들면 우리가 사는 중생의 세계, 미혹한 세계. 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방금 전에 한 말. 우리가 욕심이 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집착을 하는 것은 내 마음 밖에, 내 마음을 떠나서 외계의 사물이나 내가 존재한다는 선천적인 선입관 때문이다. 선천적인 선입관을 다른 표현으로 쓰면 근원적인 착각. 그지? 내지는 초기 불교 표현으로 쓰면 아공과 북공의 도리를 깨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번뇌가 생긴다. 요거를 유식적으로 표현하면
의탁이성이 병계소집성으로 물들어 있으면 미혹한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유식으로 같은 이야기를 서로 막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의탁이성에서 병계소집성을 걷어내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여 그 자체, 연기실상 세계를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라고 말할 때는 우리 중생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카메라라고 중생들의 말을 써줄 뿐이죠. 그죠? 그렇게 저는 이제 추측을 합니다. 부처님도 오늘 나는 몸이 아프니 사리불이 대신 법문을 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부처님도. 그럼 부처님이 무아의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라는 개념 자체가 없느냐? 그게 아니죠.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우리가 나라는 어떤 갓을 임시로, 방편으로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죠. 중생들과 대화를 하려면. 그런 거 다 하지만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어떤 정신 영역에서 부처님은 이런 병계소집성을 다 걷어냈다 이거지. 깨달은 사람은. 그러면 원성실성,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보인다. 병계소집성이라는 오염된 장막을 걷어내면 의탁이성이 그대로 작용해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볼 수 있다. 그 세상이 원성실성, 진실된 세계, 원성실성, 진여, 법계, 연기실상, 공 같은 말이라고 그러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다. 이제 유식은 핵심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유식적인 용어를 쓰면 견분과 상분에서 상분도 내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유식의 핵심이다. 요거를 쉽게 이해하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내 마음, 내 속에 만들어진 또 활성화된 전기 신호를 의근히 감지하는 것이다. 저 뭔가가 아니고 요것을 유식에서는 상분도 아래아식이 변화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아래아식을 이야기할 때 종자를 이야기하는데 종자를 자꾸 우리는 종자의 이미지, 씨앗,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는데 그게 아니다. 습기, 어떤 에너지, 업력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다. 조건이 맞으면 그것이 이렇게 어떤 우리의 다양한 정신활동에 기반한 어떤 행위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런 행위가 다시 우리 마음속에 흔적을 남기고 이 흔적이 또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또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요게 이제 유식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어려운 게 별로 없는데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유식이 참 어렵죠. 그래서 유식은 반이 아비달마예요. 아비달마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유식을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94, 8년, 유식 3년이라는 게 실제로 8년을 공부하고 옛날에 3년을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아비달마 교학의 기초가 있어야 유식을 접근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댁에 가시면 저번에 했던 아비달마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잘 기억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열애장 사상을 하죠. 이제 요번까지는 좀 어려웠다고 할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건 없어요. 다음부터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엮어 맞추느냐의 차원이니까 그렇게 힘들지가 않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